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고영환 두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국회의 새 예산안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3차례나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오늘 다시 접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 정오까지 합의가 안 되면 폐기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막판 좌초이기에 처했습니다. 차량 35만 대 생산 전까지 단체 협약을 미룬다는 협상안 내용이 수정되자 현대차 측이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대검 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단은 방상훈 사장의 차남 방정호 전 TV조선 전무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엔 강추위가 주춤하겠지만 일부 지역에 약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져서 내일과 주말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두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두 전직 대법관이 그것도 나란히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이나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 등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까지 빼내 김앤장 측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을 돕기 위해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조항이 위헌인지 따져달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됩니다. 헌재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 6년이 지난 2015년 9월 곧 결론이 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그 사건들의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는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답변에 바빠진 건 엉뚱하게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였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내부 연구 보고서 등을 빼돌렸고 이 기밀 정보를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에게 전달한 정황을 검찰은 지난달 김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착했습니다. 김앤장 측으로 넘어간 정보엔 헌법소원 사건의 재판 계획과 헌법연구관의 법리 검토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판 당사자인 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사에게 헌재 기밀 정보를 건넨 겁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법원행정처가 과거사 소멸 시효 사건 등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계속 빼돌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 여기에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범죄 사실로 적시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비 논란과 관련해 공직기관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5박 8일의 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날 곧바로 지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사흘 전 기내 간담회에서 답변하지 않았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고 문제가 된 특별감찰반 운영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경호처 직원의 음주 폭행과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해이해졌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특히 특별감찰반의 역할과 구성을 포함해 이번에 발생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치는 임무를 조국 수석에게 맡김으로써 여전한 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조국 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한 대답도 내놓았습니다.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정수석의 거취는 야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한 민정수석실의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문 대통령은 향후 대검의 감찰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시사항을 통해 야권의 민정수석 사퇴 공세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자 시기를 놓고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내년 초까지 범위도 다양한데 문 대통령은 언제 열리느냐보다 비핵화에 진전을 가져오는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구체화했습니다. 표현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해서 가능성이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그냥 가능성이 열려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놓고 언제 올지에 관한 예측이 무성합니다. 이르면 12일부터 14일까지를 답방 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몇몇 호텔과 관람시설에 대한 사전 예약과 경호 동선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측면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가 더 낫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2월 17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지금 11년 그러니까 지금 7주기입니다. 네. 그날은 못 움직일 거고 그 전에는 못 움직일 거고 그 후에 움직일 겁니다. 아예 연말과 연초를 함께 보내는 기간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를 답방 기간으로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국회 연설 등을 고려하면 야당의 반대 때문에 올해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특정 시기를 북한에 제한하지 않았다며 연내든 내년 초든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답방 기간은 2박 3일일 거라는 전망이 대체로 많습니다. 지난 9월 평양에서처럼 서울에서 하루, 제주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정이 무난해 보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듯이 남북이 첫 서울 정상회담이라는 이 평양에서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시기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가능할지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북측과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해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지만 답방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는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12월 13일, 14일 정부에서 서울타워 예약을 받지 말라라고 협조 요청이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지금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정부는 정해진 것도 북측과 논의 중인 것도 없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김 위원장 답방은 북미 대화와 연동돼 있다며 그 진행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혹시 국정원에서 파악한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대북 정보통으로 불리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YTN에 출연해 북미 고위급 회담이 먼저라며 올 연말 서울 답방은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17일 날은 김정일 위원장의 7주기고요. 서거 7주기고 네. 또 그 후로 북한은 연말 총화 네. 그 정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올 수 있으려는지. 모두가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김 위원장이 답방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와 연결짓지 말고 일단 서울로 불러 다양한 이념과 주장이 어우러지는 광경을 봐야만 1인 독재의 미래가 없다는 걸 깨우친다는 겁니다. 백두 칭송의 목소리나 백두 청산의 목소리가 다 같이 흘러나오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혼성사부 합창단의 목소리와 모습을 김정은이가 그대로 보고 가게 하는 것이 저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위원장 답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한 경제 상황 등 다른 현안은 제쳐두고 북한 우선주의에 빠져 있다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우리 또 그다음에 수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도 오로지 지금 그냥 그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일정, 의제까지 아직은 모든 게 안개 속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주파나를 튕기며 저마다의 손익계산에 분주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엿새 동안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등 조사를 마친 우리 조사단 28명은 어제 오후 평양을 거쳐 남북 도라산 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했습니다. 임 과장은 북한 철도 상황과 관련해 지난 2007년 조사 당시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도 더 나빠진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철도 속도를 묻자 약 시속 20에서 60km 속도로 진행했고 구체적으로는 평양 이남은 더 느리고 평양 이북은 국제열차 등이 움직여서 다소 빠르게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 있는 한반도에서 물리적 위협이 조성된다면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일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를 통해 어떤 형태의 한미연합훈련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 지속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서울 동부 간선도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에서 불이 나 전소됐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에 작은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동부 간선도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달리던 벤츠 승용차입니다. 운전자는 급히 탈출했지만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엔진룸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가락시장 청과 노점상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점상 가림막과 가판대 일부가 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남 통영시 서호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시장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점포 3곳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3,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자정 무렵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길을 잃은 고라니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불안에 떨던 고라니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잡혀 인근 야산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청과 노점상에서 불이 나 가림막과 가판대 일부에 불에 탔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여야가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또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제 3차례에 걸쳐 만났지만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연계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발목 잡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접점을 찾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암초를 넘을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며 예산안이 합의되더라도 본회의 개회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공언한 가운데 3당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에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국회는 이로써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생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또 하나의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과 0.08% 이상으로 하고 음주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본회의에는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도 다시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중재안까지 있어서 치열한 격론이 예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담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의를 열자마자 바로 정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측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심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내 지도부 의견 때문에 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이 예산안 합의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야당이 홍 후보자의 임명 시점을 예상심사가 끝난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에 동의했는데도 한국당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노동계의 반발로 협상안이 수정되자 이번엔 현대차가 거부했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지만 정작 노동계 대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종 협상안에 차량 35만 대를 생산하기까지 단체 협약을 미룬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반발해 불참한 겁니다. 이게 악용의 소지라는 것은 인단협을 5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한 차례 연기 끝에 다시 회의가 열려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소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총 3가지 안을 만들어 이 중 현대차가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이 안 이외의 안을 내놓기는 사실상 없다. 셋 중에 아무거나를 현대차가 받아주면은 되겠다라는 것이 노사민정협의회의 논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광주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광주시가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변경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는 점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광주시도 수많은 쟁점을 합의했음에도 유일하게 남은 쟁점 때문에 타결이 무산된 게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됐던 현대차와의 투자 협약 조인식도 물 건너간 상황. 그나마 광주시와 현대차 모두 협상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 집단 폐원 움직임에 맞서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 방안을 내놓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휴폐원 추진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른 학부모 불안을 덜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을 발표합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발표에서 국공립 신증설의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그동안 학부모들의 불안이 컸던 국공립 유치원의 서비스 향상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어난 열 수송관 파열 사고의 원인으로 낡은 배관이 지목된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열 수송관이 전체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가 관리하는 열 수송관 2,164km 가운데 20년 이상 사용된 것은 686km로 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간별로는 10년 미만 사용한 열 수송관이 797km로 가장 많은 37%를 차지했고 10년에서 15년은 16%, 15년에서 20년은 15%였습니다. 어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또 있었습니다. 경기 파주시의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하던 2명이 숨졌습니다. 조영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파기 작업한 곳에서 굴착기가 서서히 물러섭니다. 뒤이어 소방대원들이 한 명을 들것으로 구급차에 옮깁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전 11시 50분쯤. 파주시 연다산동의 하수관 매립공사 현장에서 쌓아둔 흙이 무너졌습니다. 하루에 마칠 계획으로 50m 길이의 하수관로를 인근 공장과 연결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나의 2.5m 길이의 하수관로를 제 뒤로 보이는 터파기한 곳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가운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m 아래에 있던 52살 김모 씨 등 2명이 흙에 묻혔습니다. 소방구조대는 이들을 2시간 만에 흙더미 속에서 꺼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내린 비 때문에 땅이 젖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관을 이제 위에서 포크레인이 들고 내리는데 밑에서 2명이서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다가 그 와중에 이제 옆에 번면이 무너졌어. 그 아마 어제 비가 와서 아마 집안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경찰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는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조선일보 사주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어제 오후 방용훈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사장은 지난 2007년 10월 장 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 등과 함께 장 씨와 만난 사실이 2009년 수사 때 확인됐지만 경찰과 검찰은 방 사장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장 씨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확인됐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차남인 방정호 전 TV조선 전무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진 회원제 골프장 대부분이 세금이 더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용료는 낮추지 않아서 세금 혜택만 누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회원들의 반발도 큽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부근의 골프장에서 회원 2명이 시위를 벌입니다. 예약권 등 회원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골프장 측에 항의하는 겁니다. 직원들과 거친 몸싸움이 이어지고 골프장 대표가 나타나자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회원들은 골프장 측이 의도적으로 예약을 어렵게 하고 요금도 올리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회원권 가치를 떨어뜨려 회원들을 몰아낸 뒤 대중제 골프장으로 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부킹하는 그 시간을 계속 조사를 하니까 35%도 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만이 생기면은 회원들이 아마 그 중에는 이미 몇 번은 아마 팔고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아마 이런 의도로 지금 회원제 골프장에서 이런 풍경은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진 회원제 골프장이 잇따라 대중제로 전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데다 세금도 훨씬 적습니다.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제 골프장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중제로 전환한 뒤 입장료를 내리지 않고 각종 세제 혜택만 누리는 골프장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회원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빌려 골프장을 지어놓고 수익성을 핑계로 회원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뭐 착복하는 거 아니냐. 정부에서 대중화 정책해갖고 세금 낮춰줬는데 그 세금을 골퍼들한테 환원 안 하고 결국 그 골프장에서 착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본 잠식에 이른 회원제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50여 곳에 이르는데 대부분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중제 전환으로 얻는 혜택이 이용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에 개설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헬스케어 타운 내에 영리병원으로 추진 중인 제주 녹지 국제병원에 대해서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습니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내 3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본부는 원지사는 도민보다 중국 자본을 우선해서 국내 1호 수기 민주주의 파괴자가 되겠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미국 시각 5일 워싱턴 국립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재직 당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으로 냉전의 마침표를 찍고 미 현대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고인을 추모하면서 명복을 빌었습니다. 장례식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클린턴, 카터 등 전현직 대통령 5명과 메르켈 독일 총리, 영국 찰스 왕세자 등 해외 정치 지도자들도 대거 참석해서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지난 30일 향년 94세로 타계한 고인의 유해는 미국 시간 6일 텍사스 조지 H.W. 부시 도서관 기념관 부지에 묻힌 부인과 딸 곁에 안장됩니다. 네, 오늘은 출근길보다 퇴근길 불어오는 칼바람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나오실 때 목도리나 모자가 달린 외투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상 0.5도에 체감온도도 큰 차이가 없지만 퇴근길 체감온도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밤사이 기온은 계속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어느새 서울 등 중부지방의 눈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남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온 뒤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호남지방은 내일부터 한파 속에 다시 많은 양의 눈이 오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강원과 충청, 전남 지역에는 1에서 3cm, 제주 산간과 전북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빙판길인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낙상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영하 25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혹한이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주말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조금씩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목요일 굿모닝 YTN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진심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